안녕하십니까 형제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1년 동안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연결고리는 교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혹은 클래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주는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과학의 열쇠가 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에 들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동영상을 계속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즐거운 과학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공부할 단어는 1단원의 과학이란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15쪽입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과학의 정의를 알고 과학의 탐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과학의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에서의 탐구 과정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 과학이란 뭘까요? 과학이란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고 이를 해석하여 일정한 지식체계를 만드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죠? 그래요. 과학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과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 과정 같은 경우에는 탐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지식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지식과 탐구로 두 가지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과학의 결과인 과학지식이란 과학의 활동으로 얻어진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학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의 활동은 탐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지식을 가지고 자연현상을 설명을 하고 기술이나 공학 발달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과학적 지식은 결과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그렇죠.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과학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탐구입니다. 탐구. 과학적 과정의 결과인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그 과정, 이 탐구가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림에 있습니다. 교과서는 16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에이크만의 실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크만은요, 각기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닭이 있었던 각기병 증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에이크만이 맨 처음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의심을 갖게 돼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을 통해서 과연 이 각기병이 사라진 요인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경을 조사해서 각기병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가설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가설이라고 하면 닭이 먹고 있는 이 모이들 중에 각기병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에이크만이 가설을 세우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져서 모이를 다르게 줬습니다. 그래서 모이를 다르게 주면서 각기병 증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치료가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실험 결과 현미를 먹은 닭이 건강해졌고 각기병에 걸린 닭이 현미를 먹었더니 건강해졌다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와 가설이 일치했기 때문에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에이크만이 내게 됐습니다. 결국 이 에이크만 실험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등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여 의문을 해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진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방금 전처럼 에이크만이 했던 과학적인 과정을 탐구다. 탐구입니다. 탐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탐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이 과학적 탐구 방법의 예시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맨 처음에 각기병을 연구하던 에이크만이
각기병에 걸렸던 닭이 갑자기 각기병이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 문제인식에서는 무엇이 생기냐면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 궁금증, 보통 호기심이라고 하죠. 호기심. 자, 다음으로 의문이 생겼어요. 그 의문이 생겼으면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에이크만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 에이크만의 그런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설이라고, 어이구. 자, 다시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설. 그래서 두 번째 잠정적 결론인 가설을 설정합니다. 여기에서는 문제의 결론을 미리 예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예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게 본격적인 실험 과정인 겁니다. 그 실험 과정이 탐구 설계 및 수행입니다. 이때 실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실험 과정 쪽에서 어떤 요인을 조정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과학자들의 고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한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온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잰다든지 아니면 길이를 잰다든지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실험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래프나 표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 과정에서 그래프나 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분석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료 해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때 가설과 결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글씨 잘 보입니까? 글씨 잘 써있는 거 보이죠? 가설, 결론, 일치 확인입니다. 이 글씨체 뭐라고? 희준 날림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딱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도출해가지고 가설이 틀렸어. 그러면 다시 잠정적 가설 수정을 해서 다시 실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맞았어. 일치가 됐어. 그러면 일반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과학의 탐구 방법입니다.